알찬 시작의 전략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AI 열풍을 등에 업고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며칠간의 하락분을 회복했습니다. 매니저님, 미국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좀 등락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뭐 이전에 시장에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중요한 반도체 행사가 하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좀 관심이 약간은 좀 수그러들고 이제는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 우리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뷰 종목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어제 22%나 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더존 비즈온인데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3.35%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이쯤에서 매니저님 만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수익 챙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한 2주에서 3주 동안의 하락을 어제 하루에 상승 장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챙기는 건 좋지만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뷰 전략도 만나보러 가시죠. 두 번째 기업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4680 배터리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설비가 완비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큰 시세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흐름보다는 앞으로 본격적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하신다면 지금의 단기 흐름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톡에서 이호근 매니저님의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까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입니다. 열어주시죠.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오늘도 미국장에서 바이오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중국 판매 승인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바이오 국내장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뭐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알테오젠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하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를 조금 보시면 일단 알테오젠, 에이프리바이오가 또 한 번 급등했고 요 다음을 이어갈 종목으로 니가캔바이오, 그다음에 ABL바이오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스마트폰 이쪽 IT 부품주들 이쪽도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상승을 위한 지금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이폰 AI 관련해서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플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갤럭시 언팩이 이제 7월달 행사에서 갤럭시 링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인터플렉스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요 흐름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이제 이전에 이제 아이폰 애플 쪽하고의 이제 거래가 약간 끊기면서 오랫동안 좀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새롭게 이제 갤럭시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새롭게 이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링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AI 스마트폰도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는 그동안 그 수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네. 수급입니다. 수급 열어주시죠. 오늘의 수급 안에서는 반도체 가져와 네. 주셨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마이크론의 실적 기다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뭐 마이크론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상당히 마이크론이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힘을 불어넣는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지난 분기 실적에서 좀 의미 있는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요. 이 상승 흐름은 오늘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지난 실적에 이어서 이번 실적도 상당히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는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업사이클에 대한 이러한 또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때문에 좀 주춤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반도체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엔비디아는 조금 오늘 반등은 성공했지만 좀 쉬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마이크론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추세까지 보러 가겠습니다. AI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추세 안에서는 자동차입니다. 1월에서 5월 수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자동차 안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현대차를 기점으로 해서 부품주. 그다음에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최근에 지배구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배구조 관련주.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금 줄기가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에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저하는 정책, 그다음에 인도 IPO 법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지배구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소차까지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서 이쪽 자동차 쪽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의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신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보다는 현대글로비스는 항상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관심을 갖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안에 내면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도 계속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점도 주목해서 보신다면 자동차 쪽은 다양한 종목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숨은 진주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주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펀더멘털 수급 8이고요. 추세가 7인 기업입니다.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오셈 가져와 네.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을 하신 듯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네오셈 가져와 주셨는데 네. 어떤 매력들이 있는 건가요?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좀 올해 연초군요. 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그 SSD 테스트 쪽 관련해요. 그 다음에 버닝 테스터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작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 회사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 AI 반도체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그 다음에 최근에 디자인하우스 IP 이쪽은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조금 고전하는 반면에 네오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지난 1분기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2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는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중심으로 된 접근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ESSD 때문에 SSD에 대한 시장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이 회사가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고 또한 이 회사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Gen 6 SSD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거의 개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오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버니 테스트 뭐 이런 지금 AI 관련해서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충분히 3개월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재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급등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기대를 모았던 이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살아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시초가 또는 11,000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 9,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네오셈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아니면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9,700원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펀더멘털과 수급 그리고 추세부터 확인해 볼까요? 수급이 7이고요. 추세가 펀더멘털이 8인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진주는 바로 삐아입니다. 수출 안에서도 화장품 큰 인기몰이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삐아가 갖고 있는 장점 어떤 것들 있나요? 네, 삐아가 이제 조금 아까 점수에서 보시면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삐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다만 이제 수급 점수가 약간 약하니까 막 이렇게 추격 매수나 뭐 이런 거보다는 수급이 약하니까 저가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삐아는 20년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화장품 쪽. 그래서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는 이런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20년 업황 동안 기획력과 브랜드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어느 정도 이미 확보를 했고 이 회사가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색조 화장품. 이쪽에 그동안 좀 주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영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그동안 주 시장이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 좀 상당히 뜨겁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좀 가격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또는 25,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진주는 삐아였고요. 변동성이 심한 만큼 꼭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18,400원입니다.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종목 저희가 알아봤는데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너튜브에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포인트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를 꼭 공개 방송을 확인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어젯밤에 했던 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녹화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도 붉은 레드 카펫길 걷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